오늘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를 합니다. 4명 누구일까? 지금 3명까지는 김한홍, 3강 나왔고요. 나머지 1명. 안철수와 나경원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누구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없죠. 그러니까요. 그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아까 민주당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네. 단일화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뉴스 가치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뭐 누가 들어가느냐로 하자면은 전 나경원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럼통 들어간 거고요. 뭐 최근에도 뭐 가수들 뭐 뮤직비디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 해가지고 네. 팬들이 지금 뭐 들고 나가고 완전히 그렇죠. 그냥 이거는 옐로우 언론이라고 우리가 황색 언론 얘기하듯이 네네. 이건 거의 황색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냥 근본과 자격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그게 저 내란 동조 세력 안에서는 먹힌다는 겁니다. 그 나경원 후보가 지금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걸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 사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잘 되고 자기 정치하려고 지금 저렇게까지 이 국민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건데 전 굉장히 사악하다고 보고요. 근데 뭐 4등 들어가니까 축하는 하나 별로 의미 없다. 본인의 스펙 한 줄 그냥 쓰는 거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사실은 이제 안철수가 들어가냐 나경원이 들어가냐는 이제 탄핵에 대한 그 태도잖아요. 참탄과 반탄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 경선에서 일단 당원들과 그 무당층 포함해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나경원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사실 아까 우리 신용기 변호사님 이야기하셨지만은 나경원이냐 안철수가 하등에 중요한 이유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찬탄이냐 반탄이냐 누가 이기냐도 지금 대수도가 아니고요. 어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경북에 예전에 한나라당 소속 그러니까 국힘 소속의 전직 의원들이 지금 좀 많이 접촉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좀 만나고 갔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이야기는 안철수가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요지는 그래요. 지금 이제 사실 안철수가 될 것이다. 네, 그분들의 얘기는 그래요. 뭐 저는 뭐 별 관심은 없고 누가 되든 관심이 없는데 요지는 지금 결국은 찬탄 반탄을 떠나서 극우로 몰려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해하고 그 길을 메우려고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게 이제 다수의 여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저는 우리 그 이준석 그리고 어쨌든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은 양자 구도로 생각했잖아요. 민주당과 국힘 쪽에. 근데 저는 그때부터 탄핵 이후부터 3자 구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왜냐면은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후보를 낼 때 윤석열과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다라면 그 비어있는 공간, 그러니까 보수를 참칭한 극우로 몰려있는 비어있는 그 공간은 누구든 탐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이준석이 유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또 왜냐하면 박빙의 선거라면 배신자 프레임에 부담이 돼서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3자 구도 가지 않겠나. 저는 애당초 그렇게 이야기해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표차가 거의 100표 단위로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사실 맨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제 오세훈 후보에 밀리거나 저번 당대표 선거 때도 이제 한동훈 후보랑 막 싸우다가 이제 밀리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지도자로서의 그 당 안에서 내지는 이제 그 리더로서의 그 인정을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이 당에서 조직력을 얼마나 장악했느냐. 근데 이때 이 전까지의 이제 그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그게 없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이제 안철수 대표는 아무도 그 기대를 하지 않지만 그 특유의 저 사람은 그래도 대선 후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제가 마지막 경선 때는 대선 후보군을 좀 살려놓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드럼통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롱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 국민의힘의 진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권리당원 뭐 대의원 이런 분들이 그걸 다 동의를 할까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화제는 됐으나 그래서 예전처럼 무슨 뭐 신천지나 혹은 뭐 이런 왜 저번 윤석열이 이 저번 대선 경선에서 했던 그 왜 불법 경선 이제 그 조직 불법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결탁하지 않는 한 저는 이제 막판에 약간의 밀리는 정도로 오히려 그러니까 대선 후보였던 그냥 그 직업이 대선 후보인 안철수 대표가 저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안철수가 4인에 들어간다면 네. 찬탄과 반탄이 2대2가 됩니다. 네. 그러면 아마 다음 토론회에서 너 찬탄이냐 반탄이냐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윤석열과의 관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네.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 가지고 많이 싸우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나경원이 된다면 찬탄 반탄이 3대1이 되면서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은 지금 와서 윤석열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3대1로 다구리를 놓는 상황이 되면서 한동훈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아마 잘 못하게 돼서 이게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그러니까 당이 같아요. 훨씬 더 나빠지는 쪽으로 그렇죠. 가는 그렇죠. 거고. 네네네. 그냥 아예 극으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1차, 그러니까 4명 경선에서 한 명이 과반을 얻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을 얻을 수 있느냐도 한번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3대1 구도가 되면 또 한동훈한테 동정표가 불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를 맞아요. 넘기는 네. 경우도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알 수는 없는데 결론적으로 전 그래도 50% 이상 득표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결선을 가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이 한석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뭐 김문수 아니면 이제 홍준표 아니겠나 싶은데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홍준표가 좀 더 유력해 보인다. 그러면 결승전은 홍준표와 한동훈 이렇게 해서 아마 홍준표가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의 명태균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뭐 계속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되고 유출하고요. 예. 그거를 또 선호 투표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가지고 선거에 이용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기 있는데 아들의 친구를 이용해 가지고요. 네. 선거 그러니까 명태균과 접촉을 했고 실제로 대구시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 또 이렇게 하고 대납하도록 했고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선 후보라면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되고 검증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홍준표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주 화를 내면서 약간 발작 버튼 비슷하게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네. 딱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명태균 게이트가 홍준표의 경선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명태균 씨도 페이스북에서 뭐 홍준표 관련된 언급을 가끔 하는 거는 같습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뭐 홍준표 귀엽다? 뭐 이런 것도 하나 쓰고 그러니까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네. 어찌 됐든 뭐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내부적인 얘기를 스스로 뭐 하고 이러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한 검증 또 상호 후보를 통한 검증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라는 정치인 자체가 워낙 아까 뭐 제가 옐로우라고 했는데 옐로우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이 경선판을 지금 물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오는 검증을 미연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뭐 A를 물어보면 A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뭐 갑자기 이재명 대표 전과를 뭐 얘기하면서 뭐 그렇죠. 그거는 해결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검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홍준표 후보 입장은 잘 알겠고 검증할 때까지는 해야죠. 근데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빠르게 이거는 대선을 끝내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검찰의 시간이 또 될 거거든요. 뭐 검찰이 하든 뭐 다른 수사기관을 중수청을 만들어서 하든지 간에 전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거는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통해서 푸는 방법 외에는 저는 뭐 달리 길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조금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저는 좀 주시하는데 이유는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도 노출됐지만 좀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독특한 스타일이고 그리고 명태균이 했던 이야기가 잔칫날에는 돼지를 잡아야 된다 이 표현을 하면서 그것도 2마리를 잡겠다고 했는데 그 추측한데 1마리의 돼지는 지금 사라진 상태고요. 남은 1마리가 사실은 홍준표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명태균의 스타일상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인 문제를 대선 전에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뭐 여하튼 간에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참고로 하나만 얘기 드리면 대구 경북에서는 그 홍준표의 대선 출마를 굉장히 반깁니다. 좌든 우든 여든 야든 왜냐하면
제발 홍준표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뜻인가요? 나가서 떨어지든 말든 대구를 떠나는 게 네, 일단 먹지 말자 이런 거. 그렇죠. 저쪽 지지자들도 그렇습니다. 아 대구 예. 땅 밟지 마라. 왜냐 워낙 이제 독선적이고 역통합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만 안 하나가 됐어요. 된 거죠. 원래 한 밥상에 못 앉을 사람들도 많이 앉게 됐죠. 그렇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